안녕하세요. 리틀코리아 안지은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검진 생활 FAQ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자주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요. 자, 거기에 대한 궁금증 오늘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실제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해주는가, 이 기준을 알아야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국가검진에서 40세가 넘어가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이나 또는 위장조형 촬영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 위내시경 검사와 또는 위장조형 촬영 중에서 둘 중에 뭐가 더 정확한 검사일까요? 네, 분명히 사람들이 이것저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본인들의 경험의 바탕에서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답은 바로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내시경이라는 도구를 직접 위 안으로 집어넣어서 의사가 해당되는 부위를 육안으로 보면서 이상 여부를, 병변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이고, 위장조형 촬영 같은 경우는 조영제를 먹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위의 표면을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거기에 이상 여부를 추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또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위내시경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시경 검사를 몇 번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암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암 뭔가요? 위암이죠. 맞습니다. 발병률 1위 암은 위암입니다. 자, 또 하나, 위암은 어떤 사람한테 생기는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맵드단짠, 맵고 뜨겁고 달고 짜고, 이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위암은 잘 생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서 맵드단짠, 이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암 1위는 바로 위암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검진은 2년에 한 번 국가에서 해주게 되는데, 내시경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는 2년마다 받으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통계적인 수치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겠죠. 그렇게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조기 발견율. 자, 위내시경을 3년 주기로 하게 되면 조기 발견율이 50%입니다.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지금처럼 조기 발견율은 80% 정도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1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9.2%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거의 다가 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누구나 맵드단짠 즐겨 먹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인의 발병률 1위 암이기 때문에 위내시경만큼은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은 국가검진에서 해주는 걸 받고, 그 경련 사이에 껴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내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시경을 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수면 내시경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늘 편안하게 검진을 받기 위해서 수면 내시경을 쉽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TV에서 간혹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시경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런 무서운 뉴스들이 간혹 가다가 뜨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은 비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즉 일반 내시경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수면 마취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보통 약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미다졸람, 두 번째는 프로포폴. 이 두 가지 약 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의식을 진정시켜준다라는 효과가 있고, 이 두 가지 약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의식을 잠재우면서 폐도 잠재우고 심장도 잠재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약을 쓰기를 조금 꺼려 하는데, 의사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얕고 길게 재우지만 깨울 수 있는 해독제가 있는 미다졸람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환자들은 한 번에 훅 가고 또 깊숙이 잠들고 내시경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프로포폴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단,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깨울 수 있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프로포폴을 맞아서 내가 폐가 자고 또는 심장이 잔다, 그럴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시경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프로포폴을 맞고 편히 자기를 원하지만, 의사들은 의식을 얕게 재우고 안전하게 검진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 때문에 두 가지 약을 요즘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무조건 재워주세요. 저는 푹 자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점점 더 프로포폴의 용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더 폐나 심장이 조금 더 재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약을 쓸 수 있도록 너무나 푹 재워주세요 라는 말은 의료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즉 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료진과 살릴 수 있는 인력과 더 나아가서 살릴 수 있는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어떤 그런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시경 할 때마다 병원에 전화 걸어서 선생님은 사람을 살려보셨습니까? 거기는 모두 다 간호사가 처치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 보니 우리는 몇 가지 팁을 가지고 내시경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문 의료진과 또는 응급처치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 있는 곳에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내시경 인증마크라는 금색 마크를 부여합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던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질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라는 것들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인증마크를 가진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하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 바로 내시경을 받으면서 절대로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것.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음주운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수면 내시경 이후에 내시경을 하는 것은 똑같다. 절대로 자차를 몰고 내시경 센터에 간다던가, 또는 내가 깬 다음에 운전을 하겠다던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